사실 오늘 준비해온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정재현 감독님 그걸 들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는 그냥 슬라이드대로 가지만 아마 강연의 내용은 조금 성격을 좀 달리해서 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목이 어려운데 제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산업에 관한 부분이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엽죠. 근데 건축, 지금 대부분 다 건축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항상 문제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이게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클라이언트라는 조직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주가 있어도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은 또 따로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냥 보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있죠. 건축가의 태도는 프로젝트를 처음 가졌을 때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건축가라도 기본적으로 다 그러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일단은 꿈을 꾸고 보죠. 그냥 눈만 그냥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끝은 거의 절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맥락과 좀 비슷한데 일이 쉽사리 그렇지 않죠. 건축주들은 자기 돈을 쏟아부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런 극소수의 분들은 아마 평생에 몇 번 만나기 어렵고 대부분은 건물을 짓는다는 행위 자체가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어서 그걸로 내가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거죠.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당신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핏대를 올리게 되고 사용자 그룹은 이제 무슨 사옥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그 사원들은 너무나 즐거워하죠. 이제 뭐 신사옥으로 이사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들이 많아요. 짓고 나면은 내 자리에 해가 안 들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부분 불평불만이 많은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호흡고 계시는 분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지나가는 사람도 해당되고 뭐 택시기사분들도 되고 하여튼 그냥 일반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죽이는 술집이 생겼대. 그럼 이제 아주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네 개의 조직이 굉장히 역학적으로 상호막 작용을 하면서 건축가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건축주가 원하는 거 있고 유저 그룹들이 원하는 게 있고 일반 대중이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걸 건축으로 이제 표출하기는 쉽지 않죠. 일단 그 산업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수공업에서 이제 자동화 산업으로 바뀌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된 집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방면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도 이제 굉장히 침대는 다 똑같은 자리에 놔야 되고 소파 다 이제 이런 어떤 대량 생산화된 어떤 타이플로지로 유형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이제 잘 아시겠지만 3베이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벽걸이 TV를 놓고 여기 이제 소파랑 이제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층부터 13층까지 거의 뭐 30층까지 거의 예외가 없다고 봐요. 가만히 왜 그런가 봤더니 이놈의 콘센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은 여기다 TV를 걸어야 되는 거고 여기 앉아서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가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대량 생산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좀 상실된 개념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즘에 조금씩이라도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있고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고 각 산업에서는 그에 따른 이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본 플랫폼에다가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낸다든지 애플의 초기 iMac 버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고른다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고 이건 선크림인데 왼쪽으로 돌리면 조금 타고요 오른쪽으로 확 돌리면 새까맣게 타요. 이 두 개의 비율을 조절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각자 자기 원하는 정도의 튜닝을 한다 뭐 이런 개념처럼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일방향 소통인 것 같아도 캐릭터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거기에 맞춰서 가게끔 이렇게 컴포넌트를 쉐어해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일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제 핸드폰 케이스 이거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 짱돌이 좀 마음에 드는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공예라는 문제를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물론 산업은 있었는데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얼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물건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손이라든지 또는 그때 정서 같은 것도 있죠. 뭐 짜증나면 망치를 뭐 세게 하든지 해도 뭔가 모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그 물건의 지구상에 똑같은 물건은 없다라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 공간도 엄밀히 얘기하면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은 항상 똑같은 공간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왜냐면은 공간적인 유형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물건과 다르게 건축이라는 게 반응하는 양식은 사람들한테 디테일로 오는 것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공간의 타이폴로지인데 이 유형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새롭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산업이라는 거의 건축도 건물을 짓는다는 행위도 산업의 한 종류인데 가장 오래된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왜 이런가를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라인 따라서 가는 어떤 그런 개념들, 1913년.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도 건물을 짓는 건 계속 연속적인 순차적인 방법으로 짓습니다. 뭐 중력의 지배에서 어쩔 수 없겠죠. 이제 이렇게 지어나가는데 일종의 그냥 이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큰 그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산업 자체의 어떤 행위, 뭔가를 짓는다는 행위 자체의 변화는 사실상 많이 발전되지 않은 거죠. 이 할머니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지어서 결국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보자기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걸 이제 굉장히 시퀀셜하다고 그러는데 연속적으로 흘러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이 방식이 건물을 만드는 방식과 지금 유사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할머니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만드는 거를 매니지먼트에서 나중에 합쳐서 어떤 하나의 방식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 프로젝트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저희가 한 3년 전쯤에 10개 프로젝트를 한 번에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한강 르네상스 어쩌고저쩌고 토끼굴 뭐 하는 건데, 그때 저희 직원이 10명이었어요. 10명이었고 격리 포함. 그래서 이걸 두 달 안에 10개를 다 해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난리가 났겠죠. 안에서는 뭐 막 절규하는 친구, 뭐 그냥 뭐 휴가 못 간데 뭐 막 이런 친구 있고, 뭐 격리 아가씨 저도 하나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안에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짧은 구간 맡은 친구는 뭐 좋아하고 있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일단 10명이 10개를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전반적으로 다 10개를 찢어서 하되 통일된 시스템 안에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건축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벽돌, 뭐 타일, 뭐 이런 또 물량을 댈 수 있는 거를 두 달 안에 수급을 해서 붙일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뭐 건물이 마르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무조건 건식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공장 생산이라는 방식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였고, 그때 처음 이제 시도했던 게 이제 백큐 포밍, 그러니까 진공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페트병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에도 이제 수천 개씩 찍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진공 성형으로 찍어내서 이거를 타일로 해서 입체적으로 붙이는 걸로 해서 10개의 구간을 컨트롤하자. 그래서 이제 몰드를 만들고 이제 패턴을 연구하는 거죠. 이게 어차피 이 공간 안에서, 공간도 아니라 터널이니까 일단 굉장히 새로운 걸 하는 것보다 일단 두 달 안에 끝내는 게 중요했어요.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용자 그룹은 일반 시민들이고요. 그 건축주는 서울시예요. 서울시는 뭘 요구하냐면은 두 달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거고, 예산은 개당 6억씩 잡혀 있었어요. 터널 하나당. 그러니까 이걸 초과하면 안 되고 기간 넘기면 안 되고. 그래서 그 10개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그거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이제 그 바로크적인 어떤 그 실제로 튀어나오는 약간 입체적인 벽지 개념이었어요. 벽지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붙이자라는 식이고, 그래서 이제 뭐 3천으로 벽지를 개발해서 그거 이제 골라 그래서 뭐 그냥 그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패턴을 고르시면 갖다 붙이겠습니다 라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이제 공장에서 아예 그냥 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벽처럼 가지고 와가지고 붙이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가지고 하니까 일단 그 건축가라는 직업에서 건축주에 오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예하고의 관계, 맞아요. 노예하고의 관계성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그 기간에 대한 리밋이나 예산에 대한 리밋에 그렇게 피키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게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하는 다른 이슈로 이제 넘어가기 마련인데 의외로 정해진 것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자유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하고 싶은데 그 내용을 가지고 건축주랑 얘기할 때 안 될 때는 일단 그 OR이라고 하는 그 오더 베이스로 내가 그걸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느냐 프로로서 이제 그렇게 접근했을 때 오히려 디자인에 대한 그 투자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성공 확률이 따지면 매우 어려운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그래서 10개 지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의도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냥 되고, 이건 우리 사무실에도 많이 있어요, 남은 게. 그래서 필통으로도 쓰고, 이제 개박그릇으로 쓰고, 아주 좋은 그런 제품으로 이제 저희가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몇 개를 더 주더라고요. 5개 더 해. 잘한다. 그러니까, 그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가를 가지고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때는 일단 금액이 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액이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뭘 잘하는 거를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일단 저렴해서 범용화시키는데 많이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내가 산속에 그냥 아주 고이고이 모셔도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산업 자체가 사회하고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없으면 사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용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건축이라는 거가 고정된 땅 위에서만 건물을 짓는 행위라는 게 사실은 땅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하나를 짓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팔 수 없는가, 건물에 대한 시스템을 팔아서 여러 개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모기 여기 써있구나. 모 기업에서 어쨌든 모 기업에서 소위 말해서 모델하우스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 그쪽에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이제 기업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있죠.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건물을 6개월에서 1년만 존 채가 없어지거든요, 모델하우스가.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 데 생기는 어떤 폐자재나 건설 폐자재나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계속 리사이클링해서 옮겨다니면서 지을 수 있는 거를 해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이 조각구처럼 여러 가지 필트 작업처럼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화질이 안 좋네, 얘가. 원래 칼라가 이거보다 좋은데. 근데 어찌됐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불리는 어떤 소재에다가 표면에 이제 엠보 처리를 해가지고 빛에 반응하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합쳐서 이제 3m 바이 3m짜리 블락을 만들어서 이 블락이 네 면의 단면 프로파일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가면서 붙이면은 이 무늬가 계속 그냥 사방팔방으로 퍼지면서 패턴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붙이는지 우리가 이런 어떤 조직도만 하나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공성형으로 찍어낼 수 있도록 다 그걸 해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틀입니다. 틀이고 여기 이제 아저씨들이 들고 있는 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전에 이걸 이쪽 그 히팅 하는 데다 놓으면 이제 말랑말랑해서 얘가 내려서 도장처럼 팡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는 데다 엄청 가볍고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아저씨 혼자 이렇게 힘든 척 하지만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가볍다는 게 건축 소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용을 너무너무 절약해 줄 수 있거든요. 3m로 한 이유는 4.5톤 트럭에 6개씩 정확히 실립니다. 그래서 6개씩 실려서 그걸 이제 현장으로 갖다 주면은 그냥 트레인으로 가볍게 들어서 그냥 걸기만 하면은 이제 건물이 점점 돼가는 거고, 이것도 일주일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은 약간 이렇게 좀 그 반투명식으로 보이다가 또 해가 없으면 이 금속성의 느낌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날씨가 아주 밝을 때는 굉장히 솔리드한 색깔로 나오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처음 이제 조각꽃처럼 이제 하늘하늘한 패브릭 느낌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실내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처음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라이센스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국에 한 4군데 정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번 가서 설치할 때마다 저희한테 이제 책함에 인쇄 주는 것처럼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은 정말 뽕돈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웬 돈이야? 그러면 저기서 수원에서 했대요. 이거 잘했네. 오늘 회식하자.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얽매이지 않고 일단 이렇게 시스템을 펼 수도 있구나라는 게 일단은 약간 산업화된 체계를 한번 이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도 있겠다라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본 거고, 그 다음은 그 연희동 갤러리인데 이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예요. 작은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그 건축주가 정말 그 원하던 건 딱 하나였어요. 작은 갤러리인데 우리는 큰 그림도 걸고 그림을 많이 걸고 싶으니 벽을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벽을 크게 하려니까 뭐 창이나 계곡을 다 코너를 따는 개념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경량을 무조건 늘리자. 근데 건축가는 처음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음 프로젝트가 오면은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그 프로젝트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오면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출발하는 시작점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던지는 거와 그 주변의 상황을 가장 옵티마이즈된 컨디션이 뭐냐라는 걸 찾는 데서 사실 이제 개념을 잡아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림을 예술로서 보는 것보다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갤러리였기 때문에 건물 이미지도 제품 같은 느낌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품에서 이제 보이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걸 이제 벤치마킹 했었는데, 그 제품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든지 90도로 각이 딱딱 맞는 건 없어요. 당연하죠. 일단은 손에 불편하고 금형을 떠서 틀에서 빠지지가 않아요. 90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게 R값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품의 이미지를 이제 구현을 한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코너 같은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다 이렇게 R값을 가지고 가게 돼 있는 컨디션이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다른 산업용 소재를 써보자라고 해서 한 게 이제 FRP라는 소재였어요. FRP는 헬멧 만들거나 자동차 범퍼 만드는 소재인데, 이거를 외부에 코팅이나 다른 화학적인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굉장히 진성 소재의 느낌이 나서 약간 반투명에다가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갤러리이기 때문에 망치로 치거나 뭐 막 해서 깨지지 않는 유리와 같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적격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코너마다 이런 어떤 가다를 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틀을 써가지고 공장에서 FRP를 제작해 와서 끼면 이렇게 이제 딱 맞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리로 사용하려면 너무 비싸니까 싸게 해요. 그래서 싸게 해서 이제 한다라고. 그래서 각 코너는 전부 다 이제 FRP로 마감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는 그래서 핸드폰을 뭐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는데 신문에는 저 허연 냉장고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냉장고로 나왔는데 뭐 상관은 없어요. 냉장고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너들은 다 이제 망치로 쳐도 안 깨지고 트럭으로 쳐도 안 깨지는데 정도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정리했는데 그래도 주인 어른이 마음에 못 내는지 이런 걸 또 갖다 놨는데 나중에 요것만 깨졌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경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건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음으로 FRP라는 거를 그 건물 외관에 한번 적용해 보는데 많이 의미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건축주가 하고의 관계에서는 그 아까 이미지 이모티콘으로 보셨지만 뭐 막 핏대 높이는 게 아니라 건축주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한 나머지 기자들을 불러서 이 건물은 자기가 디자인했다라고 이제 크레딧까지 이제 훔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뀌었죠. 이제 핏대 올리는 건 저희 쪽이 되고 그래서 뭐 언론중재위원회 막 이런 데 보수하고 막 그래서 뭐 사실 기억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또 나왔는데 이건 이제 모 기업에서 큰 이제 고층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인공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카페를 하나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우리가 또 흥분했겠죠. 고층 아파트 호수 위에다가 뭘 한다라는 게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를 하다가 이제 호수 위에 이 구름이 낮게 깔려있는 듯한 형상이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내려다볼 때 그런 어떤 구름이 낮게 물 위에 깔려있는 것 같으면 너무 낭만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근데 우리가 이제 FRP를 한번 써보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FRP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트도 FRP로 만드는데 요트 만드는 기술을 적용해서 스프레이어 기법으로 큰 원피스 FRP 구름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흥분해서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페니까 밤에 불을 켜면은 FRP가 빛을 머금는 속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은은하게 깔리면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좋겠네라는 이제 생각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소재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모 기업의 임원분이 근데 원래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유리하고 FRP만 있는 거였어요. 그냥 아주 그냥 파골라처럼. 그랬더니 근데 거기다가 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면 집이 바로 근처니까 집에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화장실을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늘 데가 없죠. 그래서 이 화장실을 넣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봤었는데 무조건 화장실을 넣어야 되는 상태가 됐고 화장실을 넣은 결과 버섯이 됐어요. 원래는 주인이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요. 얘가 없고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유리가 아니라 아쿠아리움에서 쓰는 대형 수조용 악필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선택을 해서 그걸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써 있어 보여야 되는데 이제 버섯이 됐고 그래도 버섯이라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저희 좀 해봤겠죠. 근데 막상 공사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현장 수립이 제한이 됐고 저희는 여기 현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가 이제 금융대란이 이제 막 시작돼서 막 그거 할 때였는데 원래 예산에서 한 30%만 남기고 원래 예산보다 이제 30% 안에서 하는 걸로 되면서 저희가 통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얘기인 즉슨 현장에서 이제 스펙을 바꾸고 뭐를 바꾸고 하는 걸 자기들이 막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 하나가 이제 다른 일로 온 것처럼 해서 가서 이제 찍은 거예요. 멀리서. 찍었는데 뭐 대략 설계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이런 이상한 뻥딱지 같이 만들어 놓는데다 막 이제 아저씨 빨리 칠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막 여기 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칠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결국은 뭐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은 분양할 때 분양 카탈로그에 있는 조감도 상에서는 이 위만 보이니까 그 구름 모양이 있는 것만 존재하면 되는 거였고 그 아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가까이서 못 찍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좀 그래도 멋진 그런 구름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블로그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동네 스마트집 생겼다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의외로 사용자 그룹은 근데 건축가가 좌절하는 거에 반해서 사용자 그룹은 의외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처마가 크니까 여기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뭐 아줌마들끼리 애들을 보면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굉장히 평화로운 즐기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건 또 다른 좀 또 얘기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 스미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이제 폴 스미스인데 이 할아버지는 참 괜찮으신 분인데 야심도 크시지만 욕심도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건물은 이게 기껏해야 1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원하는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레스토랑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무실, 회의실, 거기다 샵도 다 들어가야 되고 창고에 뭐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늘 수 있는 한 넣는다고 해서 생각한 방법이 이제 모든 건축선들을 다 적용해서 그거보다 더 키운 다음에 그 건축선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건축사선, 뭐 이제 정북사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만나는 지점을 다 이렇게 똥 뿌려가지고 살짝 다 피해간 거고 요 가운데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평면도를 자르는 데서 그 위쪽 부분부터 튀어나와서 사실은 그 바닥 면적은 아닌데 공간의 면적은 될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 면적을 다 150% 용적률을 149.98%까지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왜 빵에 안고 많으면 막 터질 듯이 막 나와서 삐져나오는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형태가 어찌됐든 본의 아니게 이게 자유 성형으로 자유 프리폼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좀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스티로폼을 가지고 이 곡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블럭을 다 나눠서 2m, 2m, 2m짜리 스티로폼 블럭으로 이제 다시 모듈화 해가지고 얘를 공장에서 NC로 깎는 개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로폼 커프집을 써서 그 사이에다 이제 개근해서 파설한다. 그래서 이제 곡면을 잡는다. 왜냐면은 이거를 예를 들면은 사람이 탕제를 다 물에 부풀려서도 곡면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또는 뭐 누구는 또 엄하게 뭐 철판 거푸집을 써서 뭐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쌌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처음으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모컵을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우리 박 반장님이라고 계신데 목수 반장님이신데 이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장인이시거든요. 장인. 3천 국면 뭐 저리 가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하시길래 그러면은 한번 시연을 같이 해보십시다. 라고 해서 이제 박 반장님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그 3천 국면의 일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 나서신 거고 한쪽에서는 그 스티로폼 3천 국면 몰드를 가지고 이제 타설을 한번 해보는 거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박 반장님이 하신 거고 이게 그건데 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다 이게 곡면이 없어요. 결국 다 강면에 그거를 바대로 좀 감추시려고만 이러다가 너무 바대도 뭐 너무 모자라고 그러니까 다 생긴치 그냥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질 내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매끄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방법으로 이제 공장에서 막 생산을 해가지고 NC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막 만들고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이 스티로폼에다 바로 보면은 이제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잘 떨어지라고 뭐 자동차용 윤활제를 바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포장용 테이프를 써가지고 다 이제 이걸 다 바른 거예요. 이게 싸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해놓고 끼니까 공면이 그래도 제법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특수도료로 이제 코팅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콘크리트 폼업으로 만든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렇게 울리불리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창이나 입구랑 만나는 부분에 그런 데는 아주 부드럽게 잘 돼서 저희 스스로들도 이게 평당 500만 원 들어간 공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보통 다 평당 1000만 원 이하는 쳐다도 안 보는데 이거 평당 500만 원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무실 위에 회의실이 따로 있고 오픈하는 날 이제 그런 거고 그 면적을 빼기 위해서 뭐 이 구멍들도 보통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멍들은 면적을 2분의 1 오픈이라는 뭐 그런 법적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뚫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얘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얘가 이제 다 줄무늬를 만드는 이제 그게 됩니다. 여기 이제 먼지가 실리콘으로 한데 이제 먼지가 쌓이면 비가 오면 그 빼통물이 이렇게 쫙 흐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폴한테도 설명을 다 했어요. 그건 자기 용납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2번은 우리가 청소를 해줄 테니까 일단 한번 지켜봐. 이 줄무늬를. 그게 너희 스트라이프가 너희 원래 그거잖아. 싫어했는데, 지금 만약에 가보시면 줄무늬가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 있어요. 그리고 안 지워요. 그 본사에서도. 왜냐면 그냥 냅두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굵기나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하면서 안에 실내 최강자는 그래서 이 줄무늬에 대해서 지금은 깨끗하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가시면 그 줄무늬들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건물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이 중요한 거는 일단 건축주가 요구하는 무지막지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은 폴 스미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렇게 코트나 이렇게 그런데 뒤쪽 까보면은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그림도 있고 패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남자 수트인데도 약간만 벗으면 세상에 그런 양아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옷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서 사람은 이 옷은 포멀한 옷이가 너는 포멀한 인간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속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은 뭐 같다, 어떤 사람은 뭐 같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키를 넘겨라라는 게 이제 주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마시멜로 같다고도 하고 그 이빨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껌 같다고 하는 사람도 다 좋은데 그런 어떤 그냥 일종의 이야기거리 그냥 별건 아닌데 야 저거 뭐냐 저거 뭐 같다 뭐 또 하는 그런 여유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게 너희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그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랬던 거고 뭐 다 공면이니까 실내도 다 공면으로 돼 있어요. 다 그 버프집으로 다 한 거고 여기 이제 회의실인데 홀은 2번 다시 나오니까 그 사람 키가 190몇인데 이게 경사가 돼 있으니까 쏙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래서 뭐 달려가면 끝에 머리가 뛸 것 같죠.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배불러서 들어온 이제 부분이고 그래서 뭐 이빨이니 뭐니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부르는데 그냥 그런 부분이 이 브랜드 속성에 가장 맞는 거다라고 이게 정의가 돼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건축주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이제 돈을 세이브해줬으니까 좋아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와서 그래도 여기서 뭐 한 번이라도 그냥 쳐다보고 가는 꼭 별 뭐 욕을 하든 뭐라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보고 가는 것 자체로 그냥 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5분 전은요.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요즘 지금 이제 최근에 준공된 건데 어쨌든 좀 다른 이슈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진성 소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가면서 이제 뭐 나무나 유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갔었는데 돌을 가지고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이제 했던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들의 만찬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요즘 봐서 알았는데 이건 이제 돌을 가지고 어떻게 성형을 해서 공면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를 사실 해보기 참 좋은 프로젝트였었고 건축주는 일단 딴 거는 다 자유로운데 소재는 돌로 하라는 걸 정해놓고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뭘 하는지 보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창은 다 이렇게 켜 사이에 들어가 있는 컨디션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돌덩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은 근데 그 산업이라는 거를 그 약간 공예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에는 그게 공예적인 정도의 정밀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예가 가지고 있는 다만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가치에 매우 비중을 뒀던 거고
산업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할 뿐입니다. 이건 이제 갤러리아 포레라고 하는 그 주상복합의 로비랑 공용 부위를 저희가 다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제 이건 이제 그 숨쉬는 벽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 상감 기법을 한번 응용해서 대리석 두 장을 워터젯 터팅기로 해가지고 이제 상감을 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라이팅을 켜면 이제 그 추가되는 대리석은 이런 효과가 나서 이제 라이팅 시스템을 하고, 이 벽은 날씨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지면은 그냥 그 매트하게 그냥 월만 보이는 형태.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그러면 요거는 그 큐브릭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죠. 현대미술관이 클라이언트고, 여기 와 계신 거 같아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타겟 자체가 대중한테 이제 맞춰진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뭘 줄 수 있냐, 이제 이런 개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술 작품과 건축 작품의 약간 애매한 성격이 되든 아니면 건축을 뭐로 표현하든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운 조건을 주었지만 예산은 자유롭지 못했겠죠. 또 기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쌓는다는 거, 서로 다른 걸 쌓는다는 거. 근데 이게 다 서로 다른 걸 쌓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떤 걸 쌓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고딩 양식의 창문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창으로 다양한 주변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큐브릭의 모듈 하나는 원래 가구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쌓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그 앵글과 어떤 그런 걸로 하늘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지만은 뭔가 프레임된 컨디션을 봤을 때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훨씬 더 뭔가 좀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새롭게 주변의 경관을 인식하거나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일반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에 많이 포인트가 맞춰졌고, 그래서 비용이 없으니까 모듈을 한 개만 만들어야 된다. 3차원 모듈을 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뚫고 앉을 수 있는 구간으로 사실 몇 개로 나눠가지고 이 커팅을 한 다음에 3차원이니까 그걸 6개 면을 돌려가면서 붙이면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할 거다라는 그 과정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고요. 스티로폼으로 일단 그걸 떠서 이제 FRP 몰드를 만들고, 이건 FRP를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 구름의 악몽을 벗어나서 이거는 좀 성공해보자라는 FRP 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의자로 됐기 때문에 한 번 앉아봤는데 너무 불편해서 모양을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자인부터 설치까지 2개월이었는데 2개월 안에 그래도 이게 돼서 이제 여기서 빨리빨리 이제 막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듈 하나가 너무너무 가벼워서 그냥 혼자서도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아래는 이제 그 인포메이션 보드가 있어서 이제 미술관의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놓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은 하늘을 이걸로 보는 것도 이제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나 느낌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될 수 있고, 주변에는 요거 하나하나 다 흡수나서 이제 의자 스트릿 벤치처럼 돼 있고요. 밤에는 이제 조명이 이제 계속 나오면 이 구멍으로 이제 그 빛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이사 갔어요. 딴 데로. 딴 데로 이사 가서 지금은 이제 현대미술관 바로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뭔가 이게 매듭을 져야 되는데 뭘로 매듭을 지나? 근데 이게 건축 비건축이니까 그걸 굳이 얘기하자면은, 건축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정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라이센스가 없어서 건축 사협회 명부에는 제가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그룹하고 일반 사용자와 그다음에 그 옆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과 내 자신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마 있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평생은 그걸 고민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가운데서 건축도 되고 비건축도 되고 이 선상을 왔다 갔다 걸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